그 다음에 총기 소지자. 요번에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 총기 소지를, 총기 그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총을 소지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다는데 지금 미국의 민간 총기 보급이 약 3억 정입니다. 절대 다수가 트럼프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가. 거기로 해서 대표가 되죠. NRA는 이제 총기 소지자 중에 회비를 내는 회원인데 NRA 멤버십이 5,600만 명 돼요. 이것도 이런 이거 굉장히 이번에 특이한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가 전체적 유권자 성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냐. 유권자 성향을 나타내고 있냐. 그다음 유권자 성향 중에 그 투표율의 차이. 그러니까 두 집단의 트럼프 지지 집단, 바이든 지지 집단의 투표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여론조사 자체가 전체적 유권자 조사, 우리가 샘플링이라 그러면 모집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샘플링을 옛날 방식으로 샘플링이 모집단을 반영하려면 뭐 아까 라스무센처럼 공화당 지지 성향이라고 말한 사람은 가중치를 33을 주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말한 사람은 37을 주고 뭐 이런 옛날의 노하우에 의해서 정해진 룰이 있다고요. 거기 그 보정 함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워낙 지평이 달라졌는데 이 보정 함수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냐? 못 바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평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그 샘플링이 이게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샘플링인 게 맞아? 이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모집단 특성 반영했다고 쳐봐. 그래서 여기 트럼프 지지 성향이 뭐 예를 들어서 48%고 바이든 지지 성향이 52%야. 오케이. 그래서 여론조사도 48대 50이라고 했어. 그렇게 나와.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했을 때, 전지하다고 했을 때, 거의 뭐 모집단 다 반영하고 있어. 근데 문제 뭐냐? 투표율이 이렇게 낮거든요. 미국 투표하려면 11월 3일 지역에 따라서는 쌀쌀한데 거기서 줄 서서 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럼 메일린 투표하면 편하냐고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록해서 보내야 돼요. 투표율이 낮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 40% 정도에 불과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집단의 트럼프 지지 집단의 열정과 바이든 지지 집단의 열정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렇게 극악스럽게 BLM을 붙잡고서 뛴 거거든요. 민초가 안 움직이니까. 열정적 민초가 분위기 메이커가 없으니까 BLM 같은 애들 붙잡고서 띄워놓고서 그다음엔 공식적 캠페인은 마스크 딱 쓰고 우리는 코로나 조심해야 하고 지하실에 들어앉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열정은 BLM으로 보여주고 그게 보여주고 검은 것만큼 사람들 이를 갈게 만들었지만 지들 딴에서는 그렇게 계산했겠죠. 유세는 아예 없애버리고 유세 대 유세로 붙으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정도로 열정의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투표율도 차이 날 거 아니냐 당연히. 근데 두 집단에 근데 전체적 투표율이 불과 한 40%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 성향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버리면은 판이 뭐 그냥 결정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보정함수를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데가 트라팔가 그룹입니다. 사실은 이 트라팔가 그룹은 이제 그 컨설팅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료 조사만 합니다. 그래서 유료 조사의 세세한 부분은 이제 고객이 와서 유료로 조사해달라 그러면 유료 조사를 하는데 세세한 부분은 발표를 안 해요. 돈 준 사람한테만 세세한 건 줘요. 그 세세한 거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돈 안 받은 데는 조사를 아예 안 해요. 여기 그
항상 트위터에 보면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제 여기 지금 이 트위터에서 제가 화면 따온 건데 로버트 카일리라는 사람으로 KL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트위터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트라팔가 그룹 조사 결과가 이 사람이 우리는 누가 이제 어느 지역 조사 없냐 물으니까 거기 너 돈 줬냐?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사하라고 돈 준 적 있냐? 이렇게 그냥 신경질적으로 받아버리더라고요. 너 돈 안 줬는데 우리한테 결과 요구할 권리 너 없어 임마. 우리 보고 조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우린 돈 받고 하는 데야.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라서 좀 살벌하게 합니다. 여기가 많이 맞췄어요. 자기 돈 받고 한 데서. 트라팔가 그룹이. 이 10월 2일 3일 기준입니다. 오하이오 이게 격전지죠. 그리고 10월 2일 3일은 아시다시피 제일 트럼프가 아래로 꼬라 박힐 때예요. 그 에이미 코니 바렛 임명으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는 펑퍼짐하게 그냥 아무나 전화 받은 사람이면 다 하니까 이게 이제 에이미 코니 바렛 같은 사람 임명하면 여론조사는 다운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는 결집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에이미 코니 바렛 임명할 때 저거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ACB 임명했을 때니까 그 전번 9월 한 달 전쯤보다 한 1%포인트 트럼프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47.6% 대 43.9%로 유리합니다. 이게 오하이오 격전지 얘기입니다. 오하이오. 참고로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봐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를 먹이면요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두 개 아무 데서 걸려서 먹으면 끝나요. 다른 격전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은 두 개의 if가 결정합니다. 왜 두 개의 if가 두 개가 성립하면 트럼프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여론조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진영은 대세몰이를 해야 되니까 유세 없이 이겨야 되니까 숫자를 거의 조작하다시피 해갖고 내놓고 조작해서 바이든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듭니다. 아니 언론기관이 버젓한 언론기관 MSNBC, 뭐 뉴욕타임스, CNN 이게 뭐 전 정도로 극악하다면 당연히 여론조사기관도 극악스럽게 되는 거죠. 또 거꾸로 트럼프 성향 여론조사 회사들은 이거를 보정함수를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나름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if가 만약에 밑바닥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지지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없는 거다. 두 개의 if는 뭐냐. 트럼프 지지층과 바이든 지지층의 열정 차이가 크다면 그럼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지지층의 민주당 지지층에 37을 주고 트럼프 지지층에 33을 주고 있는데 열정 차이가 크다면 거꾸로 줘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응답층과 무응답층의 괴리가 크다면 즉 샘플링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샘플링과 모집단 사이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정값을 몇 가지 쓸 거라고요. 쟤들이. 아까 그 37대 33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보정 공식들인데 이 보정 함수, 보정 공식들인데 이거를 뒤흔들 정도로 이제까지 알려진 보정 함수, 보정 공식을 뒤흔들 정도로 여론조사 응답층과 여론조사 무응답층의 99고 응답층의 1인데 이게 그 정도로 지금 뭔가 흔들려 있다라 그런다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 전혀 볼 거 없다. 그러면 이제 획기적 보정함수가 필요한데 획기적 보정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여러 번 반복된 게 아니고 새로 있는 거라서 NYT, CNN, MSNBC 같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제도권 언론이 현역 대통령 잡아 죽이겠다고 4년 내내 음모 짜가지고 날뛰는 일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일 없어요. 그다음에 이 정당 세력이 민주당이 후보 내지 현역 대통령을 잡아 죽이겠다고 CIA, FBI, 법무부, DOJ 관련자들이랑 손잡고서 음모 짜서 4년 내내 날뛴 적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현역 대통령이 예를 들면 현역 대통령이 미국에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50년도 더 되죠. 1945년부터 계산하면은 70년 이상 이어져 왔고 석유가 미국에서 결정적인 그런 중동 석유를 미국이 섬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걸로 치면은 46년, 50년 된 거고요. 그런 일이 끝나면서 현역 대통령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완전히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중 밀월, 중국과 잘 지내고 중국 키워주는 그 전략을 미중 대결로 확 바꾸는 이런 일 흔한 게 아니죠.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도 또 없던 일이고. 그래서 뭔가가 바닥에서 많이 흔들려 가지고 이 두 개의 if가 성립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승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여론조사에서 뭐 1, 2주 사이에 뭐 트럼프가 많이 빠졌다 이런 거 전혀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제 그 리포트를 잘 뒤져서 보려고 그러는데 헬머트 노퍼스 그러니까 스토니브룩 대학 교수 그 사람은 딱 엔투지애즘만 가지고 보거든요. 엔투지애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까 그 프라이머리 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대선을 엄청 많이 맞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엔투지애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마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일 거예요. 어차피 투표율이 4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양당 제도고 양당의 어떤 그 뚜렷한 양대 후보 시스템이니까 각 후보가 자기의 자기 지지 기반, 자기의 광의의 지지 기반, 공화당은 공화당 성향 사람들,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느냐. 그걸 몇 가지 계량화하는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매개 변수 값을 써서 그걸 가지고 모델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모델 이름을 프라이머리 모델이라 그러죠. 아마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모델은 결국은 자기 성향의 결국 양당 시스템이고 그 언저리는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 성향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올라오냐. 민주당은 민주당 성향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올라오냐. 그거 보면 그럼 결판 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했을 때 이 사람은 헬머트 노퍼스는 이번 대선을 트럼프의 대승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딱 보면 노퍼스 모델이 맞냐 아니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수치 막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런 그 큰 변화가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과연 들어먹냐 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 마음이 많이 애답죠. 저도 뭐 거의 잠 못 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쭉 그 해외 그 자료 뒤지고 그러다가 뭐 새벽 2시, 3시, 4시 요새 막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애달아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지게 되면 저희 참 고생하죠. 또 트럼프 이기면은 좀 이제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변화, 즉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와 미국의 대립이 더 강화되고 그 속에서 한반도 분단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그 속에서 이제 국내 친중파, 친북파가 힘을 잃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분단수구 기득권 세력 조중동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잃게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좀 그 갈망하는 변화의 그 흐름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트럼프 지더라도 이게 문제가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나더 트럼프 또 다른 트럼프가 이겨요. 다음번에 이미 미국에서 이 정도 문제 불거지면 이게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세기의 대결, 문명의 대결,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면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지식층은 이제 담론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지식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걸 해야 되고요. 일반 이제 민초 생활인들은 우리 민초 생활인들이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 의사 그때 민초는 뭐 전문 지식인 그룹 다 들어오는 거니까 뭐 엔지니어 또 퇴직자 거의 세계 최강이에요. 그 정도면 단지 그러니까 행태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내가 지역에서 움직여서 뭔가 조직을 짜고 그 전에 나랑 혈연도 연결 안 돼, 우리 집안도 연결 안 돼, 나랑 저것도 연결 안 돼, 직업, 직종 그 분야도 연결 안 돼. 그 다음에 뭐 나랑 무슨 뭐 계층 차이도 있어. 나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거 하면 1년에 가처분 소득이 한 1억 5천 되는데 저 사람은 한 2천만 원짜리야. 그런 여러 가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야 우리가 한번 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회 민초조직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모이시는 분들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민초조직이 만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민의힘 지도부 저 친중 수구 분단 수구 기득권 친중 분단 수구 기득권이죠. 조중동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대로 개 박살을 내고 그래도 제도권 중에 상류층 중에 좀 건져서 쓸만한 사람들 건져서 재조직화해서 밀고 나가려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층의 네트워킹하고요. 전문직 교수들 특히 교수들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민초의 네트워킹 두 개는 지금 준비돼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계기가 오면 거기에 이제 돈이 뭐 100억 단위, 200억 단위가 와서 꼽혀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눈치 빠른 또 용감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5명, 10명 와서 꼽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밀고 나가다 보면 조중동도 이제 내부에서 노선이 확 나뉘어갖고 뭐 내부적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초 조직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별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요새 잘 되는데 엄청 잘 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010-6368-9901 한번 신나게 모여보시죠. 저희 그러니까 청주, 충북, 또 대전, 세종, 충남,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뭐 여주, 양평, 남양주, 구리,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용인, 뭐 그리고 안양, 과천 뭐 이런 데 굉장히 잘 됩니다. 저희 지금. 그래서 얼레벌레 해보면 선거구 기준으로 최소한 한 20개, 30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요. 전체 선거구 특정 지역 빼고 나면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 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워낙 여러 가지로 똘똘 뭉쳐 있어 갖고 저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제 주동식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친하지만 저 자신은 엄두가 안 나요. 특정 지역 빼고 나면 아무튼 간에 국회의원 선거구 한 200개 나오는데 200개 중에 한 20군데에서 이 모델링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다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어떤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어. 그게 전파되는데 몇 개월 안 걸려요.
그래서 그 활동을 같이 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